네, 반갑습니다. 허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많이 분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어려운 시간 내주시는 만큼 좋은 정보 알려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앞서 발표하신 내용들이 대부분 AI의 생태계, AI의 어떤 확장, 미래, AI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좀 드렸다면, 저는 이 IBM 왓슨엑스 AI라고 하는 플랫폼, 이 플랫폼을 통해서 AI 에이전트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지금까지 모든 대부분의 에이전트, AI 에이전트 또는 LLM이라고 하는 영역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해 봤거나 또는 구축을 꿈꾸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비정형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비정형 데이터 기반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국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의 어떤 종류를 바라보면 정형 데이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형 데이터도 이제는 LLM을 통해서 어떻게 에이전트화 될 수 있는지 조금 드려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AI에 대한, 생성 AI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많이 전달이 됐고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유형과 이런 정형 데이터를 통해서 에이전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이죠. 2016년 3월, 정확하게 저도 2016년 3월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아마 전 세계적으로 충격이 한번 빠집니다. 그게 아마 알파고의 출현이겠죠. 그 알파고가 나오면서 전 세계가 AI 또는 딥러닝, 그 기술 중에 있는 딥러닝에 한번 빠지게 되고 그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기점을 시작으로 매우 빠르게 AI가 발전하기 시작했고요. 그로부터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22년도 말이죠. 그때 챗 GPT가 나오면서 또 한 번 더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발간된 어떤 기사인데요. 그때 당시에 AI 시장의 어떤 규모는 약 한 2조 6천억 정도로 AI 시장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지금 발표된 시기로 봤을 때는 요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는 약 14.9% 정도의 어떤 성장률을 보인다고 했지만, 최근 발표된 걸로 봤었던 한 149%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그로부터 지금 해외 시장은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도 AI를 도입하기 시작하고 있고, 이미 AI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해외 시장은 우리나라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생성형 AI 그리고 AI가 도입됨으로써 또는 가속화됨으로써 기업들이 앞다퉈서 이제 생성형 AI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도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프로젝트에 나가서 직접 기업에 계신 현업 고객분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생성형 AI를 도입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비즈니스를 바꿔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런 AI에 관련된 어떤 인력뿐만 아니라 어떤 연구,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발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드릴 내용 등이 아마 핵심일 것 같은데, 이미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데이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많이 듣고 계시고, 이미 수년 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많이 활용해온 데이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형 데이터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라고 하는 곳에 저장해서 지금도 ERP 데이터, MES 데이터들 다양한 어떤 정형화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에 활용하고 있고 비즈니스에 접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형화된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반대로 비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요즘은 반정형 데이터라고도 하고 그런 데이터도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숫자로 된 데이터 또는 날짜,
그리고 문자로 된 데이터들을 이제 정형화된 데이터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즘 많이 AI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미지, 영상, 음성과 같은 데이터들을 우리는 비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가트너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내용을 보면 약 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20%는 정형 데이터고 80%는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빈도를 바라보면 반대입니다. 80%의 정형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고 비정형 데이터는 약 20% 정도밖에 활용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만큼 대다수의 기업들 또는 현업에서는 정형 데이터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만들어가고 있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형 데이터에 대한 이런 AI 에이전트화가 앞으로 더 계속 발전하지 않을까 또는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LLM을 통해서 정형 데이터도 어떻게 에이전트가 될 수 있는지 계속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SQL 체인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정형 데이터라고 하면 결국에는 DB에 들어가 있는 정형화되어 있는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에서 우리가 원하는 숫자들을 찾아서 그거를 이제 결국엔 결과로 받아보는데 이것들을 이제 SQL이라고 하는 DB 쿼리죠. 이 쿼리를 이용해서 에이전트를 쓰고자 하는 그 SQL 체인이라고 하는 에이전트를 만드는 어떤 서비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SQL 체인을 알기 전에 이 AI 에이전트 또는 AI 지금 최근에 하도가 되고 있는 이 에이전트의 어떤 기본 원리가 어떻게 시작됐고 뭘로 왜 이렇게 확장이 됐는지를 알아보려면 아마 랭체인부터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여기에 계신 분들이 랭체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 랭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챗GPT가 나오던 22년 10월 비슷한 시기에 나왔는데 그 22년 10월에 로버스트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스타트업입니다. 머신러닝 스타트업에 근무하던 해리슨 체이스라고 하는 지금 현재 랭체인 법인 대표죠. 이 대표가 10월에 출시를 합니다. 출시를 하고 23년 4월에 법인화 시켜서 결국에는 배포하기 시작하는데 이 랭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런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또는 지금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에이전트의 기본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을 하기 위한 프레임워크가 그때 출시됐고 그걸 통해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이 랭체인을 통해서 더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여기 기본 구조는 자연어 질문을 SQL 쿼리로 변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실행해서 그 결과들을 사용자한테 제공하는 어떤 하나의 체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나 SQL 쿼리 문을 몰라도 자연어로 질문을 하면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결과들을 이제 받아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랭체인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하죠. LLM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도구들을 하나의 체인으로 엮어서 활용하기 쉽게 하고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아마도 지금 많은 AI 에이전트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면 비즈니스 어떤 용어 사전이나 여러 가지 수식 계산법 등을 활용해서 질의를 먼저 분류를 합니다. 누가요? LLM이요. 먼저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LLM이 분류를 하게 나면 그 분류에 맞게 의도된 분류에 맞게 전처리 된 자연의 질문을 SQL 쿼리로 변환을 해서 생성을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LLM이 생성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이렇게 한 번의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올 수 있겠죠. 쿼리가 안 만들어질 수도 있고 잘못된 쿼리가 생성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잘못된 답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정확한 답변을 만들 때까지 쿼리가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이제 리액트라고 하는 방법론이라고 하는데 이 리액트를 통해서 여러 번 재실행해서 최적의 결과를 얻게 되고요. 그 쿼리문에서 나온 그 쿼리 결과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LLM이 한 번 더 전달합니다. 어떻게? 자연어로 잘 처리될 수 있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형태들로 언어로 만들어서 생성하는 그래서 SQL 체인 에이전트는 크게 3단계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질의를 구분하고 질의에 맞춰서 SQL을 생성하고 생성된 SQL을 자연어로 답하는 형태로 구성이 돼서 저희가 보는 저렇게 로봇이 대답을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SQL 체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기본적인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프로젝트들 대부분의 기업에서 하고 있는 AI 과제들이 거치는 과정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 과제를 한다고 하면 데이터를 수집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뭐 결측치부터 데이터를 처리하는 여러 가지 정제하는 방법들을 거치고 그걸 데이터 이제 전처리라고 하죠. 그런 전처리들을 하고 나면 학습을 시킵니다. 여러 가지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학습을 시키고 그걸 통해서 평가하고 검증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배포를 하는 형태인데 활용하는 형태인데 얘는 조금 다릅니다. 아마도 AI 에이전트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에 정형 데이터가 아니다 보니 기본적으로 데이터 수집 및 처리는 간단하게 하되 실질적으로 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영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요거는 어떻게 질문하냐, 그 질문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가 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지시를 하게 되고 그걸 통해 최종적으로 DB에 연결된 툴을 통해서 쿼리가 만들어지고 레거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에이전트는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에이전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마지막 검증하게 되는데 얘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검증하는 검증 프롬프트를 한 번 더 만듭니다. 내가 잘 생성했는지 또는 생성된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맞는지를 한 번 더 LLM이 직접 검증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그 개발된 결과들이 맞는지 검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에이전트가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보여드릴 예시 데이터는 포스트그레 SQL DB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DB에 들어가 있는 6종류의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했습니다. 이미 뭐 실질적인 데이터는 더 많지만 뭐 여기 샘플로 드리기 위해서 데이터는 최소화했고요. 그래서 각 6개의 각기 다른 정보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답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요것들에 대해서 조금 구현을 해봤고요. 지금부터 나올 거는 구현된 결과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이 AI 에이전트의 가장 핵심 요소는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뭐 벡터 DB화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제가 직접 필드에서 뛸 때는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당연히 LLM을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을 어떤 모델을 가져다가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잘 질문을 하고 LLM이 잘 대답할 수 있게 가이드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는 프롬프트를 어떻게 만들고 잘 쓰는지가 이 성패의 어떤 중요한 핵심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롬프트, 이 랭체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떤 규격과 스트럭처화 되어 있는 프롬프트 템플릿을 활용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역할을 먼저 부여합니다. 자, 너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야 라고 이제 역할을 먼저 부여하게 되고요. 그래서 당신은 사용자의 어떤 질문을 자연어로 처리하는 SQL을 잘 전처리하는 전문가라고 이제 역할을 먼저 부여를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침을 제공하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체인에 세 개가 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줍니다. 얘가 잘 분류할 수 있게. 그래서 지금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결국에는 스키마는 어떤 걸 활용해야 되며 그리고 비즈니스 용어에 대해서 내가 사전에 정의를 해줍니다. 이런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고요. 그리고 날짜 데이터는 이렇게 변환하고 그리고 우리가 쿼리를 하다 보면 계산을 합니다. 월별로 썸머리를 하거나 뭐 평균을 내거나 하는 여러 가지 계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계산에 필요한 예시 내용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시 내용들을 알려주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답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퓨샷이라고 하는 프롬프팅을 주면서 참고할 수 있는 예시를 제공함으로써 1차 지리에 대한 프롬프팅을 하게 됩니다. 자, 지리가 잘 분류가 되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쿼리를 생성해야겠죠.
그래서 쿼리를 생성하기 위한 이제 프롬프트인데 여기도 또 비슷하게 역할 부여합니다. 구조는 동일합니다. 세 가지 구조가 다 동일하고 결국에는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부여해야 됩니다. 첫 번째 LLM한테는 지리를 분류하기 위한 역할을 부여했다면 얘는 너 쿼리 잘 생성해야 돼 라고 하는 역할을 부여해야 돼요. 그래서 해야 할 업무에 대한 명확한 지시도 너가 셀렉트 쿼리만 생성할 것인지 또는 데이터의 민감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 인덱스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고요. 그리고 집계 과정이나 이런 세세한 쿼리를 생성하는 데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세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다 가이드를 하게 됩니다. 이런 가이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저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특정 제품군에 대한 총합과 실제 실적을 알려달라라고 질문이 들어오면 select some 이런 등등등 from where 이런 식으로 쿼리를 먼저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쿼리에 맞춰서 어떤 질문이 들어오든 저와 유사한 형태의 쿼리를 생성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잘 쿼리된 쿼리와 그 쿼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LLM한테 너가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돼라는 식으로 답변을 해야 돼라고 다시 지시를 하게 되고 그래서 LLM에게 질문과 같이 SQL 답변과 함께 생성된 답변을 제공하는 프롬프트까지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세 단계, 앞서 보셨던 SQL 체인에서 만들어진 세 단계의 프롬프트들을 그 단계별로의 프롬프트를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에이전트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 SQL 체인의 에이전트가 만들어진 화면입니다. 이미 앞서 부스에서 오늘 오셔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일 왼쪽에 있는 부스, 드론 입구에 있는 부스에서 이 웹앱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화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연도 하고 있었고 직접 트라이를 해볼 수 있었는데 여기 화면을 보시면 단순한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특정 사원의 올해 실적을 알려줘 하면 인테오 사원의 올해 실적은 93점 땡땡땡땡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바로 텍스트화된 문서 결과들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백에서는 SQL처럼 쿼리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특정 셀렉트 문과 프롬 문과 웨어 문을 통해서 쿼리가 생성이 되고요. 그 쿼리에 대한 결과문이 보시는 것처럼 93.5869라고 이제 쿼리 결과가 줘야 되겠죠. 그럼 저 쿼리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LLM이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서 제공하게 됩니다. 요 크게 한 4가지 정도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그래서 단순 질문에 대한 대답은 굉장히 명확하고 빠르게 처리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복합 질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 이런 여러 가지 복합된 테이블들 그리고 많은 테이블들이 조인이 걸려서 여러 결합을 해서 새로운 답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쿼리 문에도 한번 저희가 실제 테스트를 해봤고요. 결국에는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복잡한 쿼리지만 하나의 미드문으로 위에서부터 처리할 수 있는 간결한 쿼리로 생성을 해서 결과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 질문 또는 복합 질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추세에 대한 어떤 질문들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개월치 데이터이기 때문에 얘가 월별로 합산을 해서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평균값도 잘 알려줄 수 있을까라고 그와 관련된 유사 질문을 던져봤고요. 그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월별 판매량도 잘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특정 사원들끼리 어떤 실적을 비교하는 질문도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문제없이 잘 처리가 되더라. 그래서 실제 에이전트가 우리가 대부분의 AI 에이전트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내 지식 업무를 위한 업무 지원을 위한 어떤 챗봇 또는 그런 챗봇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 또는 AI 뉴스룸 또는 그런 것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비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정형 데이터들도 LLM을 통해서 이렇게 에이전트 만들고 실제 비즈니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처음에 드린 얘기는 결국에는 이런 비즈니스의 어떤 활용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AI 앞서 소개드렸던 세션 중에 한 내용이 있었는데
결국엔 AI가 단순히 한 번에 ROI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AI라고 하는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축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결국엔 기업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고민할 수 있는 내용은 결국에는 내가 돈을 투자하는 만큼 어떤 비즈니스 임팩트를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것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에는 투자 대비 비용이어야겠죠. 결국에는 이런 AI 에이전트의 비즈니스 임팩트는 단순하게 자동화의 수준을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처럼 문제를 인식하고 또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어떤 디지털화되어 있는 직원이라는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고, 그런 걸로 통해서 운영 비용의 어떤 절감이거나 업무의 생산성을 높인다거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러한 AI 에이전트가 단순한 어떤 기술을 넘어서 현대 사회와 어떤 기업 환경에서는 어떤 필수적인 전략적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AI가 가속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IBM과 저희 데이터 솔루션과 함께 같이 AI의 어떤 넥스트를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저의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